여러분 후지산 잘 아시죠? 이 높이가 3,776m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그래서 가장 높은 산이고 일본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런 후지산이 만약에 폭발할 경우에 무려 80만 명이 피난을 가야 한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서 화제입니다. 지난주에 일본 신문에서 이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후지산이 분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심심하면 한 번씩 하는 이야기라서 뭐 이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피난 계획서가 나왔다고 하니까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예상했던 그 피해 범위보다 이번에 해보니까 훨씬 더 이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분화 가능성이 크게 보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일단 용암 분출 예상량이 작년 예상치보다 2배나 늘었고요. 용암이 흘러서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기초단체 수도 15개에서 27개로 늘려서 잡았습니다. 아까 제가 피난 대상 주민이 80만 명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용암이 3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 그러니까 당장 뭐 다 버리고 피난 가야 할 그럴 사람들이 11만 6천 명이라고 집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요, 우리의 그 눈길을 끄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피난 방법입니다. 예, 피난 방법, 어떻게 피난을 가야 되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걸 보면 첫 번째로 차를 이용하지 말고 걸어서 가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다 쏟아져 나오면 차가 정체되니까, 그러니까 이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 용암은요, 그리고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가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하하. 음. 어, 그리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먼 곳으로 대피할 필요는 없고 용암이 흐르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대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상식적인 예, 얘기죠. 네, 네. 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 그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가 왔을 때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때도 멀리 가는 것보다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그게 바른 방법이었잖아요. 네, 네, 네. 예. 그거는 나중에 알게 된 것이고요. 음. 그래서 먼저 그 15m나 되는 쓰나미가 오는 것을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음. 그래서 제반이 쏟는데 10m의 제반이었거든요. 가장 10m. 높은 데가. 예. 그것을 넘어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避難所가 여기저기에 많이 있었어요. 예. 네,避難所에 간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避難所는 보통 높이에 있었기 때문에 예. 다 쓰나미가 음. 도달해 버린 거죠. 음. 그러니까 조금 늦게 그 도망가기 시작한 사람들은 예. 위에 올라간 거죠. 음. 그때는 그냥 매니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다 예, 살았는데. 예, 살았어요. 예. 네, 네. 네, 그래서 그 이후 일본에서는 매니아리라는 부분이 음. 붕괴됐습니다. 예. 매니아를 믿어도 안 된다라는 예.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반드시 먼 곳으로 대피할 필요는 없고 음. 용암이 흐르는 방향에 반대쪽으로 대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용암이 서쪽으로 흐르면 동쪽으로 피난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예. 과연 이게 가능할지 예. 좀 의심이 갑니다. 예. 그러니까 용암이 그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항상 볼 수가 없잖아요. 도망갈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큰 산에서 그 용암이 이쪽으로 내린다고 해서 반대쪽에는 안 내린다는 그런 보장이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지침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는요, 또 화산재가 30cm 이상 쌓이니까 목조가옥은 무너질 우려가 있다. 대피소는 견고한 건물을 확보해야 된다. 뭐 이제 그렇죠. 화산재도 많이 쌓이면 이제 눈처럼 무거우니까, 일본은 이제 나무로 지은 그 집이 많으니까 그런 데는 네. 피하고 그 단단한 콘크리트 같은 그런 대피소로 이동을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예. 제가 그런- 아는 분이 예. 그 가까운 데 살고 있어가지고요. 후지산에. 예. 예, 한산 놀러 오라고 그래요. 음.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뭐 코로나도 그렇지만 놀러 갈 수도 없네요, 진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력으로 그러나 자력으로 피난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령자, 장애인, 병원 복지시설 입원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분화가 되기 전에 차로 이동을 하라. 이런 사람은 차로 이동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좀 애매하네요. 근데 여기서 분화 전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화하기 전인지. 그렇죠. 음, 분화하기 촌에 이동해야 된다라는 예. 지침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책이 이 기사에서도 대책이 좀 애매하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제가 읽고 보니까 글쎄요, 이게 제가 이 기사만 읽고 보고서의 이 원본을 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기사만 어쨌든 본 입장에서 보면 후지산 폭발이라는 건 굉장히 오래 전부터 경고가 되어 왔던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재앙인데 그다지 그렇게 일본이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후지산이 그 300년 전에 한번 크게 폭발했어요. 예. 예, 1702년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되는데요. 보니까 1707년이네요. 7년. 예. 예, 그러니까 거의 300년 전의 음. 일인데요. 네, 그때 많은 영화이라든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현재 후지산의 현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하. 네네. 그때는 후지산 모양이 좀 달랐습니까? 그래서 많이 분출된 곳으로 예. 조금 오히려 결과적으로 예쁘게 됐다고 합니다. 아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예. 이번에 그러니까 폭발 그 터져 가지고요. 예. 그 이후 현대가 어떻게 바뀔지는 이거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것 그럴까요? 같습니다. 예. 네, 네. 아닌 게 아니라 그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후지산 분화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43차례 분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50년에 한 번 꼴인데 네,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최근은 1707년에 호에이 대분화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때는 뭐 용암도 좀 흘렀지만 화산재가 또 많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쿄의 화산재 때문에 낮이 꼭 밤 같았다 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는 2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게 뭐 분화 때문에 사망을 한 게 아니라 사실 분화가 시작되고 49일 만에 규모 8.6의 지진이 또 왔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분화가 지진과 함께 온 거죠. 네네. 예. 지금 그 후지산이 그 폭발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예. 일본이 진도 5 정도의 지진이 계속 그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 그 후지산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 좀 그 후지산이 폭발했을 때는 전후에 지진이 굉장히 많았던 거 합니다. 그 주변에서. 예. 예, 요새 그 좀 진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제가 그 학교 시절에는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후지산은 휴화산이라고 배웠거든요. 휴화산. 활동을 하지 않는 예. 쉬고 있는 화산. 그러나 지금 그 일본에서는 후지산은 활화산으로 예. 바뀌었습니다. 활동을 하지 않는 산이었다가 예, 활동하고 활동하는 있는 산으로 바뀌었네요. 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건 아래서 그 여러 가지 움직임이 감지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됐는데요. 예, 그래서 좀 그 전문가들이요, 300년이나 이제 후지산이 쉬었기 때문에 언제 분화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그거는 맞습니다. 한다고 합니다. 네.